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 시간을 더 중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그 국제 유통 자본론이나 수매 사항론보다 주식 상황이나 암호화폐 상황에 대해서 더 전반적인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닥터둠 누비니 2008년보다 큰얘기 온다. 한국 미중 선택 기로 설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 환경 글로벌 TV죠. 어쨌든 저는 누비니 몇 사람 있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인간 지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펠라처럼. 그래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맞으면 또 한번 닥터둠 이런 거고, 블랙스원처럼 안 맞아도 이제 언론에서 찾아주거든요. 다들 누비니가 한마디 하는 거를 다 바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비니가 발언했다고 해서 인드라가 믿고 좀 샀습니다. 비트코인 샀어요. 3천만 인드라 지난번에 3,100만 원대에서 3,150만 원 넘지 못하면 종가 기준으로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인드라 늘 강조했던 게 3천만 원 밑에서 사면 후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드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3천만 원 밑에 계속 있을 때도 안 샀어요. 그런 거는 하나의 그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어떠한 그 메가 트렌드, 이러한 것들, 다른 지표들, 달러 인덱스나 채권, 미국채, 그 다음에 무슨 뭐 뉴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동안 매수를 자제했다가 누비니 뉴스 보고서 좀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서 누비니가 발언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부터 인드라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니까, 매수하든 매도하든 사든 말든 여러분들은 투자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서 잘 현명하게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사시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듣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과거에 인드라는 공부를 했지만 좀 기술적 분석 같은 걸 좀 무시했어요, 사실은. 그러고 이제 인드라가 무언가 한탕 치는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공부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환상을 갖게 돼요. 벌써 자기가 돈 번 거 아닌데 돈 번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의존적이 돼요. 이제 인드라를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국유본이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갖게 된다. 아닙니다. 국유본이 이런 걸로 도와주지 않아요. 투자는 순전히 100%, 99% 본인의 노력 탓이에요. 투자에서 손실을 본다면 그것은 본인이 공부가 부족한 탓이에요. 본인 탓하셔야 돼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연준 탓, 뭐 국원 탓, 할 필요 없어요. 본인 탓입니다, 여러분. 투자 실패는 뉴턴도 실패했어요. 본인 탓이에요. 뉴턴의 투자 실패한 것은 본인 탓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막 돈 깎을 때는 그 한두 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발발 떨면서 큰 돈 투자하는데 공부 없이 투자한다? 이거는 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우선 기술적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업비트 기준이죠. 인드라가 봤을 때 2,980만 8천 원이었어요. 이게 아마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이었습니다. 월봉 차트 인드라 강조했던 게 지금 인드라 보이시죠? 2,900, 요거는
808 아닌데 매수 평균이 2,980만 8천원은 아니고요. 이게 현재가가 이렇단 얘기고 아닙니다. 제가 산 평균 매수가는 여기 있죠. 2,982만 3천원이에요. 참고하시고 월봉 차트에서 일단은 보면 인드라가 월봉 차트로 기술적 분석을 하면 지금 작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대체로 작년에 저는 어떤 그 월봉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작년에 1년이 올해의 6개월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곧바로 V자처럼 작년에 방식대로 그대로 월봉 차트가 되면 너무 웃긴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오르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좀 올해 6월까지 말씀드린 바 있죠. 올해 6월 월봉 차트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드라 보기에 올해 6월까지는 좀 오르고 또 하반기에는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좀 조정을 주지 않겠나. 부채 협상이 타결되면 보다 다시 한번 강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리고 다시 내년 2024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돈이 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대체로 좋고 하반기에는 좀 쉬어가고 다시 내년에는 인드라 생각에 올해처럼 뭐 상반기만 좋고 하반기엔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지만 결국은 내년 대선 직전까지 한 10월 달까지는 좋지 않을까. 크게 보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월봉 차트를 두 달에 한 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작년 2022년 11월 달하고 12월 달 월봉이잖아요. 비트코인 요게 한 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월 달하고 1월 달 놀랍게도 같아요. 그죠? 이게 1월 달 성적이에요. 2월 달 성적 요거라 이거죠. 6월 달이 2월 달이 이거예요. 두 달 좀 조정이 있었죠. 2월 달 그 다음에 이게 3월 달 이 3월 달이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4월 달 5월 달 한 6월 달 이 정도. 그래서 6월 이후로는 이렇게 좀 내려간다. 저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 차트. 그 다음에 이제 60분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어떤 RSI 이렇게 이 거래량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서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우일선이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오늘 요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였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된 상태였어요. 이게 지금 약 0.5% 사이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0.5% 사이에서 이게 움직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오늘 장이 내일 이제 오늘 머피트 기준으로 내일 오전 9시 8시 50분 9분이 종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오전 9시까지 위든 아래든 움직인다 이거죠.
네. 오늘은 특히 평상시에는 한 2% 정도 움직였다면 오늘은 한 3%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치솟든 때로는 내려갔다 올라오든 올라갔다 내려오든 상관없이 오늘은 굉장히 또 이따가 파월이 또 뭐 이렇게 어디 의회 출석하잖아요. 그 파월이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되면 등락이 심하겠죠. 지금 눈치 보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쭉 그래서 좀 더 승부수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 기존의 변동성을 넘어섰을 때 매수하든 매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인드라는 그냥 물리는 게 낫다. 맨날 저점 찾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점을 어쩌다 잘 잡았어 인드라가. 그러면요 이 저점을 잡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정적 마인드가 좀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비트코인이 15,000달러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산 사람들은요 이 25,000달러 도달했을 때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19,000달러에 팔고 2만 달러 됐을 때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고 부정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뭐 2만 달러에 샀던 사람은 25,000달러에 팔아요. 차이가 없어요. 바닥에 산 사람들은 꼭지에 못 팔아요. 중간에 팔고 그리고 또 선수 교체가 되고 좀 긍정 마인드 되는 사람들은 좀 무릎에 사서 물렸다가 꼭지에 팔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명한 투자자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드라는 바닥 쳤다가 인드라가 막 예를 들면 너무 인드라가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물려도 되니까 됐고, 그리고 바닥 쳤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단타가 돼요. 지금은 물론 단타 쳐도 됩니다. 단타 쳐도 되는데 저는 지금은 단타 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두 푼 물려도 한두 푼 아니죠. 한두 푼 물린다고 해서 팔고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인드라가 저 샀을 때 오늘 꽤 플러스 수익이 났었어요. 그래도 안 팔았습니다. 내려갈 것도 하지만 그때 팔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이 가격에 계속 고수해서 플러스 때도 안 팔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팔았을 텐데 그냥 떨어지든 올라가든 전 안 팝니다 이거. 이번에 산 거는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인드라가 그 전에 목표가가 없었어요. 전 이번에는 목표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표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지간하면 안 팔 겁니다. 장기 투자, 인드라 입장에서 장기 투자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짧으면 한 달, 하여튼 간에 저는 어쨌든 장기 투자는 아니죠. 그냥 단기 투자인데 최소한 한 달에서 길면 6개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가에 오면 저는 이번에 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막말로 10% 손실이 나건 10% 이익이 나건 안 팝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망하든 말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공개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날까 저는 뭐 몰라요. 저는 현재 6대4 정도로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대4 정도로 하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인드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나 이제 뭐 급락했다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등했다 급락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인드라가 일일이 신경 쓸 틈이 없네요. 그냥 방송하고 그냥 뉴스 보는 거 인드라가 무슨 다큐멘터리 보는 게 더 유익하지. 매매청만 보면
사람 눈도 아프고 피곤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 29,000 2,950만 원을 하향 이탈했어요. 지금 예,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인드라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2% 폭락, 2% 만약에 폭락해서 만약에 2,800만 원대 사면 무조건 여러분들 사세요. 그냥 전 살 겁니다. 그 실탄 장전하고 있어요. 2%까지 떨어진다면 그냥 사세요. 전 살 겁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든 말든 건 본인들 판단이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뭐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걱정 안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BTC 그러니까 저 뭐야 외국 현재 그 인달러 당시 22,000달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은 22,000달러 금방이라고 보는데 저는 달러 기준으로 22,000달러를 약간 22,000달러를 약간 하향 이탈하면서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는 22,000달러가 큰 저항선이다.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내가 살려니까 막 올라가네. 좀 샀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봅니다. 매매창 안 봐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몇 시쯤에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눈치 보기 장인데 파월이 할 얘기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포워드 가이던스 하는 건데 여태까지 기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의 몇 가지에 따라서 시장이 과민 반응하는 건데 그거 약간 의도한 거죠. 그래서 파월 인드라 입장에서는 0.25bp 올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 0.5p가 아니라 그러나 금리 인상은 계속 됩니다. 5월에도 금리 인상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속도 조절이죠. 속도 조절하면 세계 경제는 금리에 적응한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량이 중요하다고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때 무대가 중요하다 이거죠. 미국 의회에서 발언한다 이거죠. 8월 의장이 이 점을 여러분들이 왜 미국 의회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언한다 이거예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사 하락이 크더라도 매수하실 분은 저가 매수 하실 분 하시고 여러분들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는 또 곤란하니까 사실 분 사시고 잘 판단하시 본인 판단이에요. 저는 그래도
오늘이 나름대로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어쨌든 만약에 오늘 그런 식으로 종가가 끝난다면, 그리고 인드라 얘기했죠. 예. 그 2월 말부터 3월 8일까지 내일까지는 뭔가 역사적으로도 차트로 보면은 저가였다 이거죠. 그때 이제 저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길면 3월 8일까지 내일 수요일까지, 아니면 뭐 한 3월 14일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인드라가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코인 투자했잖아요. 근데 작년 6월 14일부터 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랬다가 8월달 정도에 어느 정도 마감하는 이런 모양새였는데, 인드라는 여태까지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서 투자자, 펀드 매니저에게는 3개월 법칙이 있다고 얘기했죠. 3개월 법칙. 그래서 주식으로 치면은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니까 60일선이죠. 60일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투자하고 회수하는, 투자하고 회수하는 것들의 어떤 단위가 3개월, 최소 단위가 3개월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1, 2, 3, 4, 5, 6 이런 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보니까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제가 보니까 5, 6,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6, 7, 8 9, 10, 11 12, 1, 2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은 12월 달에 투자하고 1월 달에 키우고 2월 달에 서서히 정리하고, 또 다시 3월 달에 투자하고 4월 달에 키우고 5월 달에 서서히 정리하고, 뭐 이런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아니라 상상력이고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여튼 3개월마다 투자 패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보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죠. 하나의 투자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달은 기관 투자자든 또 큰 손들이 저가에 아주 좋게 살 타이밍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달러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달러 인덱스를 보면 쭉 올랐죠. 달러 인덱스가 쭉 올랐다가, 그래서 이게 5월 말까지 오르다가 6월달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졌죠. 여러분들은 환율을 고려하지 마시고 신현송 BIS 국장이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환율이 아니라, 그렇죠? 환율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강달러면은 세계 시장의 뭐 위험자산도 그렇고 세계 경기도 그렇고 좀 안 좋고,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지면, 지금도 다 강달러예요. 인드라 얘기했죠. 99.5보다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강달러예요. 그래도 강달러 시대에서도 굉장히 높은 강달러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강달러, 99.5 쪽에 더 접근하는 강달러가 있는가 하면 99.5에서 멀어지는 강달러가 있죠. 초강달러. 지금 어떤 시기냐, 그 기준을 저는 105.5 초강달러, 강달러 105.5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약달러도 초약달러는 90.5 이하, 90.5에서 95.5까지는 약달러라도 그냥 약달러, 온 약달러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면은
초강달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예, 딱 쭉 6월달에서 오르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른다고 그래서 주가나 달러 인덱스 저기 뭐야 암호화폐가, 예, 떨어진 건 아니죠. 예, 요걸 보셔야 돼. 5월 말에서 6월까지 떨어진 거, 예,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보셔야 돼. 기울기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예, 이 완만한 것도 의미가 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런 거 환율은 볼 거 없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한국의 그 원화 절상, 예, 한국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예, 오히려 그 업비트 기준으로는, 예, 제한을 받아요. 예, 환율이, 예, 원화 가치가 환율이 안 좋아야, 예, 가치가 더, 예, 절하돼야, 예, 그만큼 업비트 가격은 더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1,40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다를 바 없습니다. 환율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가 높고 낮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8월 의장 혼조세 국제 수익률, 이 국제 수익률도 이런 겁니다. 계속 오르죠. 국채 수익률도 오르는데,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기울기,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성. 그리고 오르더라도 어차피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채 수익률은. 근데 오르는데도 그 와중에도 주식은 오르고 암호화폐도 오르고, 오르는데도 어떨 땐 떨어지고, 뭐냐, 그거는 기울기에 있다. 기울기, 그 안정성이, 이게 어느 정도 다 파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래요.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매번 오를 수 없고 매번 떨어질 수 없습니다. 국제 수익률도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조금 쉬었다 가고 또 오르고 쉬었다 가고, 예,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있는데, 지금이 국제 수익률이나 전체 이건 2년물, 뭐 10년물, 저는 2년물을 주로 보지만 이런 걸 볼 때, 예, 어떤 걸 주로 볼 거냐, 그냥 다 보면 좋고,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는 최단기, 예, 한 2년 뭐 상격 저 뭐야 하루짜리인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초단기까지 볼 필요 없고, 그냥 2년물로만 보셔도 어느 정도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창용 국위본이 직접 임명합니다. 성렬형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예, 문전비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3월 이후 물가 상승률 45%, 연말에는 물가가 떨어지겠다. 이느라 얘기했죠. 국외본이 한국과 같은 시장을 먼저 시범 케이스로 보고서, 예, 데이터를 만들고 시장 조사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의 그런 것들의 예, 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 뭐 부정적인 면, 부작용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예, 자신이 원래 시뮬레이션 돌린 거, 검토한 거 이런 것들에서 종합해서 연준이 결정한다. 지금 대부분의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그런 투자 은행이나, 그 다음에 뭐 그런 어떤 신용평가 기구나 모든 게 지금 대부분이 연말에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한국 주식이나 한국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환율이든 무엇이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많이 떨어지고, 그게 한국 시장의 특징인데, 이게 국유본에서 만든 하나의 한국이라는 시장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시장을 이머징 마켓에서 뺄 수가 없어요. 한국 시장을, 예, 선진국 시장으로 옮길 수가 없다. 이것은 한국 때문이 아니라, 예, 세계 전략, 나름대로 세계 전략이에요. 국유본에. 그래서 한국은 아무리 선진국 시장이어도, 예, 한국만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머징 마켓에 남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선진국 시장으로 간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 되고, 아마 그러면 한국 역할을 다른 시장이 맡게 될 좋은 시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마 그것은 한반도 통일된 다음에나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모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의 은행장의 말이 아니라 그 어떤 국유본 은행이나 신용평가사의 대부분 의견은 연말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연준은 올해 금리 안 내립니다. 내년에 내려요. 예, 그 정도로 보고 물가는 차츰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은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천천히 진행된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저는 그렇게 전망 없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고, 그러나 이창용은 연준 쪽에서도 공부하신 양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장이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예령과 이든영 국유본 라인이 아주 밀도 있게 이야기하듯이 이창용 한국은행장도 지금 연준 위원들,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장들의 모임 뭐 그런 데 가서도 굉장히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많은 협의 끝에 하는 거지, 이창용 한국은행장의 독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은 모든 어떤 예를 들면 재정 정책이나 금리 정책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 아무리 합리적 행동 가설이 있다 할지라도 대체로 6개월 뒤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고 내일 당장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6개월 뒤에도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죠. 그 합리적 행동 가설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체로 6개월 뒤 정도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요. 그런 효과가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올해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효과가 나타난 건 작년 6월에, 최소한 작년 6월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